이재명 대통령 시대 함께하게 됐는데요. 일단 뭐 당선증까지 받고 이재명 대통령 이제 잠시 뒤에 취임 선서가 진행되게 되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 대변인님? 3년 먹은 채증이 확 내려갔다. 확 내려갔다. 진짜 그동안 알아왔던 여러 가지 편두통이 네. 아침에 싹 사라졌다. 예. 그 진짜 그 채증이 막 이게 답답하고 갑갑하고 화가 났었는데 그게 내려가 버리는 시원하다. 네. 좀 뭐 아쉬운 점은 좀 있죠. 네. 예. 50%라고 하는 득표. 그 부분 뭐 있지만 최다 득표입니다. 최다 득표. 예. 근데 뭐 최다 득표이기 때문에 3자 4자 구도에서 다자 구도에서 특히나 이제 4자 구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둬야겠죠. 그렇습니다. 큰 의미. 다른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일단 무조건 좋다. 너무 좋다. 채증이 내려간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뭐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인수위 없이 시작했을 때 얼마나 어려울지에 대해서 눈에 선하게 보이기 때문에 인수위 없이.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실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청와대에 있었던 그 경험을 또 떠올려 보면 힘들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는 저희 뒤에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고 시원하다. 채증이 내려간 것 같다. 우리 김조 대변인 어땠습니까? 이것은 뭐 기적이죠. 기적이다. 뭐, 진짜 지난 3년간 언제 잡혀가나. 진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동지들이 아직도 감옥에 있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재판을 받고 있고. 네. 야, 진짜 대한민국 공권력이 이렇게 잔인하구나. 이렇게 한탄하고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 네. 소년공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스탠다드 서민인데 대한민국 서민이 대통령 되는 그런 날이 오니까 사실 많은 국민들이 내가 대통령 된 것처럼 많이 기뻐하실 것 같고요. 저는 진짜 무너진 대한민국의 시스템 그리고 예측 못하는 정말 이 불확실성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됨으로 인해서 싹 사라졌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그냥 살판 나는 대한민국 기대됩니다. 네, 살만 나는 대한민국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사실은 이번에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지자체장에서 광역 단체장 그리고 야당 제1야당 대표를 거쳐서 대통령이 된 어떻게 보면 헌정사상 최초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주는 뭐 정치적 역사적 의미도 어떻게 풀어볼 수가 있을까요? 저 어제 첫 대통령 선거를 했던 제 딸에게 따님이 그러면은 이제 대학생이죠. 아빠 너무너무 신기해. 대박이야. 내가 직접 대통령을 뽑다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이제 꼰대 같은 아빠가 그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죠. 야, 너가 오늘 투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7, 80년대 선배들은 빼앗긴 투표권을 되찾기 위해서 피를 흘렸고 목숨까지 내놨다.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투표하는 거다. 그걸 절대 잊지 마라라고 이제 꼰대 같은 얘기를 했는데 어제 진심으로 제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투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희망의 대한민국을 정말로 만들 수 있는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7, 80년대 그렇게 힘들게 싸우고 목숨을 걸었던 선배들에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저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제 오늘 역사적 의미라고 하면 투표가 갖는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 12.3 내란이 쿠데타가 만약에 성공했다면 아마 우리는 투표를 다시 못하는 시대에 갈 수도 있었다. 그것을 국민의 저력으로 이겨냈고 그리고 그 국민의 저력을 가지고 투표로 또 확실하게 내란 청산의 출발을 백고동으로 올린 것 이게
역사적으로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투표권이 있었기 때문에 소년공 출신의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정말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여실히 아마 이제 교과서에서만 보고 뭐 당연하지라고 했던 분들도 우리 미래 세대들도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엄청난 거였구나.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끼는 투표였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국회 로텐돌 모습 지금 이거 실시간 생방송입니다. 실시간 현장 보고 계십니다. 실시간 현장. 오늘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처럼 당선 이후에 취임했던 그 당시처럼 오늘 이제 취임 선서라고 부르고 있는데 취임 선서가 있게 되는데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또 윤석열 때는 몇만 명씩 와서 거기서 국회 마당에서 함께 하는데 또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약식으로 짧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김재호 대변인. 저는 뭐 네. 행사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고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님도 약식으로 네. 취임 선서하셨지만 정권 말기까지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대통령으로 남으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행사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이후에 네. 정말 얼마나 유능한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안정시키고 네. 지금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경기도 어렵고 취업도 예. 안 되고 또 뭐 관세 전쟁에 세계는 전쟁 중이고 네. 이런 혼란스러운 시국에 정말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네. 그게 중요하다. 그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이기 때문에 이재명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취임식의 규모, 네. 뭐 의전에 관해서 생각할 여를이 없다. 예. 실질이 그래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비상시국이다. 지금도 네. 여전히 이런 모습을 또 보게 됐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대변인. 예. 8년 전에 새벽에 1시에 그때 이제 개표가 거의 마무리되고 네. 마무리되고 이제 행안부 경호처 그리고 캠프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3자가 모여가지고 취임식 어떻게 할까? 네, 어떻게 하는지 예.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가 떠올라서 다시는 이제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뭐 그러나 그것을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기의 시기에 네. 또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십을 보여줌으로써 얼마나 유능한 정부가 들어섰는지를 국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밤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뛰어다녔을까 그렇겠네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수위도 없이. 예. 근데 오늘 뭐 공지문을 보니까 재헌절에 임명식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발표가 됐던데 아주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임명식이라고 명명하는 그 자체가 갖는 의미 그리고 그게 철학이잖아요. 그렇죠. 정부의 철학을 명확하게 오늘 첫날부터 보여주셔가지고 네. 그 공지문을 볼 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예,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반드시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의 의지와 철학이 분명하게 반영된 네. 그런 워딩을 볼 수 있어서 진짜 대한민국이 바뀌었다 이미 바뀌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걸 아침부터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침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예.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간소한 임명식이 네.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그래요? 2018년 7월에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후에 이제 취임식을 네. 굉장히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갑자기 태풍이 오니까 모든 취임식을 취소하고 도청에 보면 종합상황실이라고 있어요. 예. 그 종합상황실에서 공직자들하고 네. 공직자들 한 20-30명 하고 노란색 그 민방위
잠바를 입고 네. 20명 앞에서 그때도 취임식이 아니라 임명식을 하면서 경기도지사로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 간략하게 한 임명식이었지만 그때 당시에 언론으로부터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 어떤 취임식보다. 그리고 네. 3년뿐이 근무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경기도지사의 유능한 행정으로 인정받아 대권 주자로 발돋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어떤 실질이 더 중요하다. 비록 오늘 취임식 간략하게 하지만 네. 퇴임하실 때는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는 대통령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2018년 7월 1일 그때 태풍 뿌라비룬 네. 이 북상 때문에 회의를 하면서 업무를 바로 시작했다라는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인수위도 없었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도 네. 인수위 없이 시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정부 인수위 없이 시작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겪어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도 나고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인수팀이 구성돼서 이미 이제 대통령실을 갔을 겁니다. 새벽에. 저도 그때 이제 8년 전에 이제 새벽에 갔었는데요. 네, 바로 가는군요. 예, 새벽에 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가서 준비를 해야 돼서 갔을 텐데 네. 그 인수팀에 포함되신 분들한테 많은 분들이 이제 시기 질투가 좀 있거든요. 네. 예. 진짜 가문의 영광이다 뭐 하면서 좋겠다 이런 얘기하고 뭐 부럽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신데 진짜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 가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진영이 그러니까 BH 진영이 다 짜이기 전에 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제 검증 과정을 거치고 뭐 하면서 순차적으로 이제 대통령실 이 다 완전히 완비하기까지는 한 석 달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 기간을 버텨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정말 그 꾀꼴락 할 때까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혹시나 연락이 잘 안 된다. 갑자기 사람이 출세해야 되니 연락이 안 된다. 청와대 가더니 연락 안 되네. 전화도 안 받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욕하지 마시고요. 그분 진짜 죽어나고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일하느라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김조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업무 스타일 직접 겪어보고 직접 봐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대통령부터 열심히 일을 하고 국민과 함께하거든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 시설을 이렇게 쓰겠다, 저렇게 쓰겠다. 지금 처음에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다가 현 청와대를 수리해서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사실 대선 공약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근무했던 용산에 나는 한 발도 못 디디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사무 공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멀쩡히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도 또 막 내쫓고 막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막 혼란이 생기고 일이 안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어디서 근무하면 뭐 합니까? 어떻습니까? 용산 대통령실이 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일했던 사람들이 무능하고 부패한 게 문제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정신을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거칠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실질을 중요하기 때문에 한치의 낭비나 어떤 시행착오 없이 유능한 행정력을 첫날부터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과감하게 결정할 것은 과감하게 밀고 나가고 공론화가 필요한 것은 끈기 있게 기다리는 사실은 경기도지사 때까지는 과감한 행정력이 돋보였다면 당대표 이후로는 굉장히 끈질긴 추진력 이게 굉장히 저는 돋보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2년 동안 행정력으로 실력을 갈고 닦았다면 3년 동안
당 대표를 하면서 정치력을 갈고 닦았기 때문에 저는 준비된 대통령이다. 아무 걱정하실 거 없다. 네. 착착 진행될 것이다. 저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착착 진행될 것이다. 그 스타일을 보면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 들었던 건 뭐냐면, 제 이제 상식과 다른 게 뭐였냐면 대통령의 리더십의 반 이상이 설득이더라고요. 설득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다려 줄 줄 알고 네. 계속 대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의견의 합치를 이루는 과정, 그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힘으로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만 한다면 권력은 금방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 설득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데 그 설득의 리더십 끈질긴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네.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그 훈련된 모습을 그리고 검증된 모습을 네. 대통령의 이 과단성과 그 설득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결합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네. 성공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네.